여러분, 온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어릴 적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귤 까먹던 기억? 아니면 겨울밤, 바닥에서 스르르 잠들었던 따뜻한 추억? 그런데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이 온돌이요. 전 세계 건축가들에게는 난방의 혁명이라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미국의 한 건축가가 한국의 온돌에 매료되어 직접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바닥 난방 기술이 그의 인생과 건축 철학을 완전히 뒤바꾸고 글로벌 건축계를 뒤흔들 혁신의 씨앗이 됩니다. 온돌을 통해 한국의 전통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자부심을 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열린 세계 건축 디자인 콘퍼런스. 그곳에서 다니엘 하워드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35세의 미국인 건축 디자이너로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말하지만 과연 내가 진짜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그는 더 단순하고 근본적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의 세 번째 날, 한 노년의 일본인 건축학자 사카모토 유키오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현대 건축이 잇고 있는 작지만 중요한 혁신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온돌입니다. 그의 첫마디는 청중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난방 방식이 아닙니다. 사카모토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이콥스 주택을 예로 들며 라이트가 한국의 온돌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 복사난방 시스템을 설계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온돌은 사람들의 생활 철학과 공간 활용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꾼 기술입니다. 이는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삶의 온기를 설계하는 방식이죠. 다니엘은 강연 내내 온돌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니 라디에이터 방식과 어떻게 다를까? 정말 그렇게 효율적이고 쾌적하다면 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을까? 사카모토 박사의 강연이 끝난 뒤에도 그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니엘은 호텔 바에서 우연히 사카모토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박사님, 온돌이 정말 그렇게 혁신적이라면 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사카모토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 시절 한국에서 온돌을 처음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시골 마을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온돌 위에서 느꼈던 그 따스함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을 넘어 삶의 온기를 전해주는 경험이었죠. 바닥 위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쉬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다니엘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라니. 그러나 여전히 머릿속엔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현대 건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만 가능한 전통적 개념에 불과한 건 아닐까? 사카모토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세요. 한옥에서 하룻밤을 지내보면 온돌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며칠 후 다니엘의 사무실로 사카모토 박사가 보낸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전통 건축과 온돌에 대한 책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이콥스 주택 설계도 일부, 그리고 짧은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한국에 가면 당신이 찾던 답을 온돌 위에서 발견할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서울과 경주, 그리고 한옥 체험이 가능한 시골 마을을 일정에 포함했습니다. 책이나 강연만으로는 부족해. 직접 경험해야 내가 진짜 답을 얻을 수 있어. 한국행 비행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한국에서 자신의 건축 철학뿐만 아니라 삶의 본질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출국 준비를 하며 점점 설렘을 느꼈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공항으로 향하던 그는 사카모토 박사가 전해준 설계도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라이트의 제이콥스 주택 설계도에는 난방 파이프가 바닥에 교차로 깔린 구조가 상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흥미를 느낀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디테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닥 난방을 처음으로 구현한 이 아이디어의 뿌리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 그는 라이트의 천재성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고 동시에 한국 온돌의 실질적인 가치를 눈으로 보고 발로 느끼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스마트한 시스템과 깔끔한 환경에 이미 깊은 인상을 받은 다니엘은 숙소로 향하던 중 공항철도에서 우연히 한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정민이라고 소개하며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을 융합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건축가였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가 온돌 때문이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흔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정민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좋은 타이밍에 오셨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에 경주의 한옥단지를 방문할 예정인데 함께 가보는 게 어때요? 전통 한옥에 대한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다니엘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주라면 한국의 전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도시 중 하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돌의 원리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주말 다니엘은 경주의 한적한 한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정민과 함께 방문한 한옥은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가옥이었고 여전히 온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닥에 깔린 전통 돗자리에 앉아 따뜻한 바닥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군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마치 공간 전체를 감싸는 것 같아요. 이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의 매력입니다. 사람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삶의 중심에 온기를 두게 만드는 기술이죠. 다니엘은 그날 밤 뜨겁게 달궈진 온돌방에서 머리를 식히며 자신이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문화 그 자체였어.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온돌 위에서의 첫 체험은 다니엘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그는 이를 통해 현대 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에서의 첫 경험 이후 다니엘은 온돌의 철학과 기술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경주의 한옥에서의 체험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에 앉아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에게 온돌은 공간의 개념을 바꾸는 철학으로 다가왔습니다. 온돌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한 공간 안에서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야. 다니엘은 이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의 건축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와 다양한 건축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의 현대 건축과 전통 기술의 만남은 다니엘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유명한 건축 회사에서 이정민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정민은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화된 온돌 시스템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전통 기술이 아닙니다. 현대 건축과 결합하면 훨씬 더 큰 가능성을 열 수 있죠. 이정민은 그에게 한국의 최근 건축 트렌드를 소개했습니다. 온돌 원리를 활용한 저에너지 주택, 복사냉방 기술을 적용한 공공기관 건물, 그리고 스마트 온도 조절 시스템을 도입한 신개념 아파트 단지들이 다니엘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는 북유럽 스타일로 설계된 한 공공 도서관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닥난방과 복사냉방 기술이 결합된 이 건물은 한국과 북유럽의 건축적 미학을 완벽히 융합한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세계의 현대 건축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놀라워요. 다니엘은 이정민과 함께 도서관 곳곳을 둘러보며 온돌 기술이 단순한 전통에서 벗어나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 건축 박람회에서 만난 해외 건축 디자이너들은 온돌을 대하는 태도가 회의적이었습니다. 바닥난방은 초기 비용이 높아서 대중화가 어려워. 게다가 서양의 가구 문화와는 잘 맞지 않잖아. 이 말은 다니엘에게 뼈아픈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온돌이 가진 가치는 분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존 문화와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전통을 넘어 현대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어.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면 서양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다니엘은 온돌이 가진 잠재력을 확신하며 이 기술이 글로벌 건축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배움은 다니엘의 철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삶의 방식과 문화를 다시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한 건축 설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다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온돌 탐구는 다니엘의 시야를 더 넓혀주었습니다. 경주의 한옥에서 전통 온돌의 따뜻함을 느꼈다면 서울에서는 현대 기술과 결합된 온돌의 진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정민의 안내로 스마트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온도를 단순히 난방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온도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기술과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죠. 모델하우스의 시스템은 모든 바닥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온수 파이프의 열순환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단순히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놀랐지만, 실제로 바닥에 앉아 체험했을 때의 감동은 더 컸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설계예요. 이 정도의 쾌적함이라면 서양에서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그의 노트북을 꺼내 설계 아이디어를 적으며 이 기술을 어떻게 그의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서 만난 것은 온돌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건축 회사들에서 다니엘은 온돌과 연결된 한국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한 회사의 직원 휴게 공간에서 그는 바닥 난방을 중심으로 배치된 좌식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직원들은 바닥에 앉아 함께 대화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 설계의 문제군요. 이정민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을 한 공간으로 모이게 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바닥 난방은 그 자체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왔죠. 이 장면은 다니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관계를 만들어주는 설계라니, 이걸 서양 문화에 맞춰 변형할 방법을 찾는다면 대단한 혁신이 될 수 있겠어. 다니엘은 서울의 스마트 건축 박람회에 참석하며 온돌의 글로벌 가능성을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최신 복사능 난방 기술과 이를 적용한 고급 주택 단지가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한 스타트업의 발표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온도를 서양의 높은 천장 구조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따뜻한 공기를 위로 순환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기술은 온돌이 기존 서양 건축에서 부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사례였습니다. 다니엘은 박람회에서 만난 스타트업 창업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온돌의 원리를 활용하면 내가 설계하는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에 새로운 방향을 더할 수 있겠군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다니엘은 온돌의 장점을 알리려면 초기 비용과 문화적 장벽이라는 두 가지 큰 벽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람회 이후 그는 세계적인 건축 컨퍼런스에서 만난 해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온돌이 그렇게 혁신적이라도 초기 설치 비용은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닥 난방은 가구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서양에서는 소파와 침대를 사용하는 문화가 많잖아. 다니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모든 혁신은 처음에는 비용이 높은 법이지. 온돌의 가치가 입증되면 사람들이 결국 이를 선택하게 될 거야. 중요한 건 이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찾는 거지. 다니엘은 한국에서 배운 온돌의 철학을 미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할 다음 프로젝트에서 온돌 원리를 변형해 서양의 생활 문화에 맞게 적용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야. 한국에서의 여정은 다니엘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온돌의 철학을 기반으로 현대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한국에서 온돌을 경험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통 온돌의 철학과 효율성은 매력적이었으나 현대 건축에서 이를 그대로 재현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나 서양식 주택 구조에서는 하중 문제, 배관 설치의 복잡성, 유지보수 비용 등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온돌을 전통 그대로 복원하려는 시도는 기술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실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온돌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적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바닥 보일러 시스템이었습니다. 전통 온돌의 복사열 원리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바닥 보일러는 온수 파이프를 바닥 아래에 설치하여 실내를 고르게 데우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 온돌처럼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면서도 현대 건축의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자동 온도 조절 기능과 에너지 절약 효과로 인해 한국에서는 대중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닥 보일러 시스템에도 단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서양 건축에서 일반적인 목재 바닥이나 카펫과는 궁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층 건물에서는 바닥 하중 문제로 인해 대규모 설치가 어렵고 서양식 난방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는 적응이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온돌의 본질은 복사열을 이용해 공간을 데우는 철학에 있지. 이를 서양에 맞는 방식으로 변형하는 것이 중요해. 다니엘은 온돌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건축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국에서 발전한 최신 기술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스마트 에코 빌리지를 방문한 그는 태양광, 에너지와 바닥, 보일러 시스템이 결합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이 단지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며 열 손실을 막는 단열재를 통해 난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온돌의 철학이 여기까지 진화할 줄은 몰랐어. 자연과 공간, 사람을 연결하는 완벽한 예술 작품 같아. 다니엘은 이 단지에서 영감을 받아 서양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복사난방 기술의 다양한 변형도 조사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전기 필름 기반의 초슬림 난방 패널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바닥에 얇은 필름을 설치해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바닥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서양에서도 큰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하겠어. 다니엘은 이를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국제건축 포럼에서 온돌의 현대적 가능성을 발표한 후 그는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온돌은 매력적인 전통이지만 초기 비용과 구조적 제약이 많습니다. 서양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대규모 개조가 필요할 텐데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또한 서양의 고층 건물과 카펫을 사용하는 생활 방식이 온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최신 기술과 전통 온돌의 철학을 융합하면 서양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철학이야. 이를 서양의 건축 문화에 맞게 재해석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해.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이정민과 함께 현대식 한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전통 온돌과 최신 복사 난방 기술이 결합된 사례로 자연 친화적인 재료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곳에서 온돌이 가진 철학과 현대 기술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온돌의 핵심은 따뜻한 바닥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공간의 힘에 있어. 이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그는 다시 한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서양의 온돌의 정신을 가져갈 거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건축 문화를 만들어내겠어. 다니엘의 한국 여정은 온돌을 현대 건축에 적용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한전한 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온돌을 넘어 온돌의 철학을 통해 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온돌의 철학을 현대 건축에 도입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팀원들과 함께 온돌 원리를 서양 주택 구조에 맞게 변형한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통 온돌의 복사열 개념을 유지하면서 서양식 생활 방식과 건축 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이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사람과 공간이 연결되고 따뜻함 속에서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통적인 온돌을 현대적 복사난방 기술로 재해석하며 태양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바닥 보일러 시스템과 탄소 섬유 난방 패널을 결합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투자자들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바닥 난방은 서양 시장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지를 보여줄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한국에서 배운 경험과 자료를 기반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온돌이 전통적인 난방 방식의 대안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온기와 함께 사람들이 공간에서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의 열정은 투자자들을 설득했고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온돌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소규모 주택 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고효율 태양광 패널과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 소비를 최소화한 스마트 하우스였으며 바닥에는 전기 난방 패널이 설치되어 복사열로 실내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각 가구는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완공 후 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주거 경험에 감탄했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니 집 전체가 훨씬 아늑하게 느껴져요. 난방비도 절약되는데
건강에도 좋아 보이네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기에 정말 완벽한 환경이에요. 온돌 철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 난방 시스템은 입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성공을 기반으로 더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뉴욕의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건축 방식과 온돌 원리를 융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전통적인 온도를 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초슬림 난방 패널과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해 기존 건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온돌의 철학은 현대의 기술과 만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건축이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몇 년 후 다니엘의 이름은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온돌 기반 건물들은 효율성과 쾌적함, 그리고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통에서 시작된 작은 영감이 현대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기술과 전통 건축의 조화를 탐구하며 한국의 온돌 문화에서 받은 영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온돌이라는 따뜻한 바닥이 준 교훈 덕분입니다. 온돌은 단순히 공간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공간을 연결하는 철학입니다. 온돌의 철학은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온돌을 기반으로 한 현대 건축이 단순히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온기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과 공간, 그리고 문화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죠. 저는 이 철학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다니엘의 손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 그리고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온돌이 단순한 전통을 넘어 어떻게 현대 건축과 융합하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국의 전통은 그 자체로도 자랑스럽지만 현대와 조화를 이룰 때 그 잠재력은 무한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따뜻한 온돌 철학, 세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한국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온돌의 바닥만큼이나 마음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